스리 씨는 어렸을 때부터 가위에 자주 놀려서 이상한 것들을 보곤 했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던 적이 많았죠. 가위에 눌릴 때면 병원복을 입은 아이, 검은 양복을 입은 아저씨, 가지각색의 귀신들을 보곤 했어요. 이들은 항상 스리 씨 곁에서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놀자 이런 말을 중얼거리는 경우가 많았죠. 어릴 때 가위가 뭔지도 몰랐을 뿐더러 내가 좀 많이 아파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사실 스리 씨는 태어날 때부터 좀 심장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뛰는 건 물론이고 움직임이 좀 과격해질 때 자리에 주저앉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심장의 통증을 느끼기도 했어요. 스리 씨는 이제 점차 커가면서 내가 몸이 약해서 가위에 잘 눌리나 보다, 어렸을 때부터 본 게 귀신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대요. 그러던 어느 날 스리 씨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스리 씨네 가족은 충청남도 천안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대요. 여기다. 수라, 들어가자. 그곳은 햇빛이 좀 안 들어서 단지 안도 좀 어두컴컴하고 게다가 이제 복도식 아파트여서 밤이 되면 길게 늘어선 어두컴컴한 복도가 왠지 음산한 기운을 풍기기도 했대요. 여기다. 스리 씨의 새 방은 복도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그런 방이었어요. 좀 무겁고 좀 불안한 마음에 별로 쓰고 싶진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쓰게 됐는데 아유, 수라, 걱정하지 마. 이거 엄청 튼튼해. 야, 이거 봐. 어서 한번 해봐. 야, 그치? 스리 씨는 이제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이제 그래도 창문은 항상 닫아놓고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사를 간 그맘때쯤부터 가위에 더 자주 눌리게 됐대요. 하루는 또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더워서 창문을 반쯤만 살짝 열어놓고 잤대요. 네.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카락이 곤두서면서 한기가 싹 돌기 시작했대요. 스리 씨가 나 또 가위에 눌렸나 보다 하고 힘겹게 눈을 떴는데 창문 밖 복도에서 뭐가 슉 지나갔대요. 근데 발소리가 안 났대요. 그래서 스리 씨가 새벽이라 주민분들이 이제 좀 조심조심 했나 보다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창문 쪽을 바라보는데 긴 머리가 마구 헝클어진 어떤 여자가 서서는 스리 씨 방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깜빡 이러는 순간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내가 좀 잘못 봤나 보다 싶어서 스리 씨는 무서운 마음에 슬그머니 일어나 창문을 닫았대요. 그러고 다시 이불에 누웠대요. 아니 아까 밖에 서 있던 그 여자가 방 안 구석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 봐. 그 여자는 새빨간 원피스에 드러난 팔다리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시체 같아 보였대요. 그런데
그 송장 같은 팔다리와 대비되게 손톱에는 시뻘건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던 거예요. 수리 씨는 너무 무서워서 두 눈을 꾹 감고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꾹꾹 기다렸다고 해요. 버티자. 괜찮다. 아침이 오면 사라진다. 괜찮다. 그런데 그때 뭔가 세게 긁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수리 씨는 너무 소름이 끼쳐서 그 소리에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그 여자는 여전히 그 구석에서 수리 씨를 노려보고 서 있는데 턱이 좌우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귀신이 이를 갈았어. 야 이거 소름 끼쳐. 소름 돋는다. 그 여자는 마치 이라도 갈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는 듯이 분노에 가득 차서 아주 강하게 있는 힘껏 턱을 움직이고 있었다고 해요. 수리 씨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꼼짝도 못하고 그 여자와 대면을 하고 있는데 비틀, 비틀. 좁은 방 안에 또 다가오는 거야. 그 여자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확 수리 씨를 몸쪽으로 완전히 다가오는 순간 수리 씨는 가위에 풀리면서 일어났어요. 두려움 때문에 쏟은 땀이 이불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죠. 마치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공포를 느낀 수리 씨는 날이 밝을 때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 수리 씨는 끔찍한 고통을 또 마주하게 됩니다. 아또 꿈꿨구나. 겨우 잠이 든 수리 씨 귀에 그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수리 씨는 눈을 꼭 감고 그래, 어서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가길 바랬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운 곳에서 들리나 싶더니 귓가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빠드득 빠드득. 마치 수리 씨 귀를 씹어먹어 버리겠다는 듯이 가까이 딱 붙어서요. 그러다 어느 순간 뚝! 귓가에 한기가 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은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수리 씨를 덮고 있던 이불을 확 끌어당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곧 이어 마치 얼음 덩어리가 닿은 것 같은 차가움이 팔에 느껴졌어요. 그 여자가 수리 씨 팔에 시체 같은 팔을 걸고는 그대로 확 일으켜서 방문 쪽으로 패대기 치듯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여자 힘에 당겨져서 문과 벽에 몸을 부딪혔대요. 그렇게 쾅! 몸과 머리를 세게 부딪혔고 바로 그때 가위에 풀리면서 잠에 깼대요. 가위가 네. 너무 세다, 가위가. 일어나서 앉아서 급하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이불이 방문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수리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몸이 부르르르르 솟으라쳤다고 해요. 헉헉거리면서 겨우 정신을 차리는데 분명히 가위에서 깼다고 했어요, 저는. 근데 빠드득 빠드득
그 여자 입에서 났던 끔찍한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깼는데? 네. 뭐지? 분명히 깼는데? 당황한 스리 씨는 방을 둘러봤어요. 뭐야? 그 소리는 방 창문 쪽에서 나고 있었던 오 거예요. 밖에 있어서 그래? 스리 씨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천천히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확 오. 눌렀죠. 창문을 연 스리 씨는 정체불명의 눈과 마주쳤어요. 스리 씨 방 창에 방충망을 자르고 있었던 거죠. 스리 씨는 너무 놀라서 비명도 나오지 않고 와. 창문을 잡은 그대로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 남자는 스리 씨를 휙 보더니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서 스리 씨를 잡으려고 했어요. 미쳤어. 스리 씨는 그제야 뒤로 화들짝 급하게 물러나면서 비명을 치는데요. 오. 곧이어 남자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이씨. 욕을 내뱉더니 출구 쪽으로 잽싸게 도망을 갔다고 해요. 그 스리 씨 비명에 놀란 아버지가 방으로 달려오셨고 어떤 아저씨가 창문에 상황을 들은 아버지가 급히 복도로 달려 나갔지만 누구야? 이미 그 남자는 도망간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빠가 방 창문을 확인해 보니까 방범창은 이미 나사가 다 풀려져 있는 아이고 상태였고 야 큰일 날 뻔했네. 만지기만 해도 또 훌렁 벗겨지는 아하. 그런 상태였고 방충망은 잘려져서 해요. 스리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대요. 그리고 그제서야 가위에 눌릴 때 죽어! 라고 했던 그 여자의 말이 정확하게 떠올랐어요. 그 여자는 스리 씨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깨우려고 했던 거예요. 수신이었어. 아. 그리고 위험한 방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했던 아, 거죠. 그래서 걔 끌었구나. 만약 그 여자가 스리 씨를 깨우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남은 방충망마저 자른 강도가 고온이 잠든 스리 씨 방으로 들어왔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 2016년 늦여름밤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우 목 디스크 아우 목 디스크 아우 두진 씨 가족들은 이 늦은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굉장히 좀 의아했대요. 그래서 인터폰을 보니까 바로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신아야 무슨 일이야? 두진 씨 삼촌 딸인 진아 씨인 거예요. 감나무가 진아 씨는 뜬금없이 감나무 얘기를 막 횡설수설 하더래요. 아니, 감나무가 왜? 우리 아빠 어떡해요?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났는데 가족들은 이게 대체 뭔 소린가 싶었죠. 근데 그때 두진 씨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었대요. 그 감나무.
바로 얼마 전 이사를 간 삼촌댁 마당에 심어져 있던 나무였어요. 감나무와 삼촌. 도대체 이해하기 힘들었던 이 이야기는요. 삼촌과 진아 씨가 옆 동네에 있는 주택으로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삼촌, 그러니까 진아 씨 아빠가 퇴근이 늦어져서 진아 씨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었대요. 방 침대에 누워서 한참 이제 휴대폰을 보다가 잠이 이제 들락말락 하는데 창문이 바람에 막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창문을 꽉 닫으려고 봤더니 바깥에 바람 한 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서 나뭇잎 막 스치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나무 주변을 유심히 봤는데 나뭇잎 사이로 어두워서 잘은 안 보였는데 뭔가 하얗고 동그란 게 살짝 보이더래요.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 갔지? 근데 그때 나가. 뒤를 딱 돌아봤더니 문 밖에 아빠, 아빠가 보이는 거예요. 아빠 언제 왔어? 근데 그 다음에 들린 아빠의 말에 진아 씨는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뭔데? 나가 이 미친아. 아빠,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나가라고 이 미친아. 생전 욕 한 번 안 하던 아빠가 아까 욕을 한 것도 충격이었는데 여보세요? 진아야. 아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비가 쏟아질 것 같거든? 천둥 소리가 장난 아니야. 가서 다락방 창문 좀 닫자. 지금 온 전화도 아빠라고? 그럼 방금 욕을 한 게 아빠가 아니었으면 문 쪽을 휙 돌아봤는데 아까 봤던 아빠가 없는 거예요. 진아 씨는 등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뭘 봤네. 내가 헛걸 봤나? 아니 깜빡 잠이 들었던 건가? 분간이 좀 안 되더라고요. 혼란스러운 마음에 다락방 쪽으로 쉽게 발이 떨어지질 않았지만 그래도 아빠가 곧 도착하신다고 했으니까 뭐 그새 별일 없겠지 하고 마음을 다독였어요. 그리곤 비 오기 전에 얼른 창문을 닫으려고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다락방 무서워. 다락방 무지 마. 다락방. 다락방 불을 켜려니까 전등이 나갔더라고요. 그래도 창문으로 달빛이 좀 들어와서 아주 안 보이진 않았어요. 진아 씨는 이 달빛에 의지를 해서 창문이 있는 다락방 안쪽으로 내디뎠습니다. 근데 다락방 안쪽으로 또 작은 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뭐 창고처럼 쓰는 방이라서 문을 항상 닫아두는데 그 방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 문턱에 작은 짐 보따리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언제 떨어진 거지? 진아 씨가 그쪽으로 발걸음을 돌리려던 그때
뭐야? 진아 씨를 쳐다보고 있던 그것은 진아 씨와 눈이 마주치자 몸을 바닥에 질질 끌면서 문 밖으로 조금씩 기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달빛에 드러난 그 정체는 한쪽 머리가 마치 깨져서 으스러진 흉측한 몰골을 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피가 흐르는 얼굴로 진아 씨를 노려보더니 빠르게 막 기어와서 내가 나가라고 했지 미친. 진아 씨는 혼비백산해서 다락방을 막 뛰쳐나가서 미친 듯이 막 달렸어요. 그러다 현관문 앞에서 뭔가에 탁 부딪혔는데 진아야. 마침 집에 도착하신 아빠랑 부딪혔던 거죠. 진아 씨는 막 울면서 막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전부 얘기를 했어요. 아빠 괜찮아. 괜찮아. 그 말에 아빠가 서둘러 다락방을 확인해 보셨는데 안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빠는 진아 씨가 헛것을 본 거라며 달래주셨고 그날은 그렇게 지나가는 듯 했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 늦게 귀가한 진아 씨가 대문을 들어섰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개가 마당을 뒤덮은 듯이 뿌옇고 그날따라 나무도 어딘가 음산해 보이는 게 이상하게 소름이 막 돋더래요. 걸음을 이제 재촉하는데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아빠가 퇴근을 하셨나? 거긴 예비 없어. 등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본 여자의 얼굴이 나무 옆으로 삐죽 튀어나와서 진아 씨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한 개가 아니라 내가 죽였어 니.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니. 그 여자의 말에 진아 씨는 소름 끼치는 공포를 넘어서 정말 아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봐 허겁지겁 집 안으로 막 뛰어들어갔어요. 언니가 엉엉 울면서 아빠를 애타게 찾았죠. 근데 온 집안 어디에도 아빠는 보이질 않았고 전화해 아빠다.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 진아 씨 머릿속에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아직 뒤져보지 않은 딱 한 곳. 다락방이었어요. 다락방까진 정말 가고 싶지 않았는데 혹시 또 모르잖아요. 아빠가 또 계실 수도 있으니까. 곧장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깜깜한 그 다락방 안을 둘러봤는데 다락방 안쪽 방에 또 뭔가 보이는 거예요. 아 제발. 아빠. 저거 아빠 아니야? 아빠가 오늘 입고 나간 바지를 입은 다리더라고요. 근데 그 다리가 막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방 안엔 아빠가 쓰러져 있었는데 아까 그 여자가 아빠 머리맡에 쭈그리고 앉아서 표정 없는 얼굴로 아빠의 머리를 큰 돌로 사정없이 내리 찍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여자가 진아 씨를 휙 쳐다보는데 진짜 다 산산조각. 숨이 멎을 듯한 공포에 진아 씨는 울면서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밖으로 뛰쳐나왔고 그 길로 바로 근처에 사는 두진 씨네 집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두진 씨 가족들은 진아 씨 얘기가 솔직히 잘 믿기질 않았대요. 그쵸. 못 믿지. 그래도 진아 씨가 워낙 겁에 막 질려 있으니까 일단 다 같이 다락방을 확인하러 가봤죠. 저기요, 여기. 근데 다락방엔 삼촌도 그 여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 진아야, 아무도 없는데.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저기 계셨는데 왜 없어요? 경찰에 실종 신고도 하고 퇴근길도 샅샅이 뒤져봤대요. 하지만 그날 새벽이 다 지나도록 삼촌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뭐야?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사건이. 근데 다음 날 두진 씨가 학교를 가 있는데 어머니께 문자 한 통이 온 거예요. 두진아, 집 앞 대학병원으로 와. 삼촌 절벽 밑에서 발견되셨어. 병원을 가보니까 삼촌이 산소 호흡기를 차고 몸에 붕대를 다 감고 계시더라고요. 의식도 이제 없었고 갈비뼈도 다 이제 부서진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퇴근하고 이제 가시던 길에 절벽 아래로 떨어지신 거예요. 그 지나가던 등산객이 다행히 좀 발견을 좀 하고 신고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행인 게 삼촌 의식이 좀 돌아오셔가지고 그때 삼촌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좀 많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삼촌이 가족들에게 들려준 그날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평소 삼촌이 다니던 출퇴근길은 구불구불한 산길이었는데요. 밤에 운전하기 좀 까다로운 곳이어가지고 늘 조심히 다니셨었는데 그날따라 비어있는 옆좌석이 왠지 신경이 쓰이시더래요. 누가 옆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때 맞아. 수가 삼촌은 놀라서 옆을 획 돌아봤는데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지? 잘못 들은 건가? 하고 다시 운전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때 삼촌은 소스라치게 놀라서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재차 밟아보고 또 핸들도 돌려보고 했는데 차가 마치 고장이 난 듯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았대요. 그때 내가 꺼지라고 했잖아. 삼촌 차는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몇 달 뒤에 퇴원을 하신 삼촌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 집에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무당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기 있네, 머리 깨진 여자. 애 아빠를 자기가 죽인 줄 알았는데 용케 살아왔다고 아주 화가 단단히 났어. 그 여자가 삼촌과 진아 씨 뒤에서 살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두진 씨와 가족들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 후에 굿판이 벌어지자
삼촌과 진아 씨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막 싹싹 빌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죠. 그렇게 꽹가리 소리가 점점 커지고 굿이 절정에 이를 때였어요. 갑자기 진아 씨 눈이 하얗게 뒤집히더니 바닥에 쓰러져서 몸을 막 괴로운 듯이 막 비트는 거예요. 비인가 보다. 그런데 무당은 굿을 딱 멈추더니 누가 집마당에 저런 걸 놔둬! 감나무를 가리키면서 호통을 치더래요. 그러더니 이 나무 밑을 파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설마. 설마. 아, 뭐 있나 봐, 뭐 있나 봐. 나무가 있는 자리를 삽으로 열심히 파냈죠. 그런데 그 밑에 유골함이 묻혀있던 거예요. 아이고 뭐가 있었구만. 집 안에? 이날 삼촌이 부동산에 찾아가서 아 이게 대체 뭐냐, 이 유골함이 뭐냐 이렇게 따져 물으셨다는데요. 어떤 가족이 그 집을 직접 지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젊은 따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딸이 감을 엄청 좋아하셨다고. 그래서 마당에 감나무를 이렇게 심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그 집 어머님이 저기 지붕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이제 뭔가를 이제 떨어뜨리셨는데 그 밑에 딸이 있었던 거죠. 그 딸이 그 머리에 맞고 바로 이제 직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어머니도 그렇고 그 집 아버지도 그렇고 충격으로 좀 세상을 좀 떠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도 그 마당에 유골함이 있었다는 거는 전혀 자기도 상상도 못했다고. 귀신이 삼촌과 진아 씨를 괴롭혔던 건 어쩌면 우리 집에 들어온 불청객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2020년 진짜 10월에 됐네요. 성준 씨와 유미 씨 커플이 동거를 하기 시작했을 요즘 때 이렇게 많이 겪은 일입니다. 하죠. 오, 요즘 얘기네. 이 두 사람은 열심히 모은 돈으로 투룸 전셋집을 얻었어요. 살림을 합친 후 신혼생활과 같은 달콤한 나날들이 펼쳐졌죠. 그렇겠죠. 그렇게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성준 씨가 평소처럼 잠을 자고 있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바닥에 끌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몸이 그대로 굳어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감이 많네. 그러다 어느 순간 탁 하며 몸이 풀리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는데 유미 씨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뭐야, 앉았어? 자, 성준 씨는 뭔가 찝찝했지만 다시 잠을 청했죠. 어이, 또 섬뜩하네. 그리고 다음 날 밤 성준 씨는 또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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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자기야. 아주 작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유민가? 발가락을 막 움직여서 겨우 깼는데 유미 씨가 또 옆에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 그리고 이상하게 성준 씨 베개 밑에 손을 놓고 있었어요. 뭐야? 뭐해? 무슨 일 있어? 유미 씨는 베개 밑에 있던 손을 확 빼더니 아이씨. 열받네. 그리고 얼른 다시 자. 이렇게 차갑게 말하고 돌아 누워버리는 거예요. 성준 씨는 유미 씨를 부르려다가 멈칫했어요. 유미 씨한테 말을 걸기가 어려웠거든요. 나 같아도 무서울 것 같아. 왠지 무서운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준 씨는 더 이상 가위에 눌리지도 않았고 잘 됐네. 유미 씨와도 평소처럼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심할 때쯤 또 가위에 눌리게 됩니다. 아, 이거 뭐 있다. 이번엔 더 심했어요. 무언가 몸을 짓누르는 것 같이 숨까지 턱턱 막혔죠. 그때 유미 씨가 막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성준 씨는 유미가 위험하다는 생각에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움직이라고 빌고 욕하고 악쓰고 오만 방법을 다 쓰고 난 후에 가위가 풀리면서 깰 수가 있었죠. 일어나서 바로 옆자리부터 확인했어요. 그런데 유미 씨가 고온히 자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격하게 싸우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뭐 악몽이야? 이상함을 느낀 성준 씨는 유미 씨를 깨워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 누구야? 뭐야? 잘못 들었나? 근데 정말 유미 씨를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몸이 무거워지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더니 눈을 떴을 땐 아침이었습니다. 성준 씨는 이날 퇴근하자마자 집에 들어왔어요. 유미 씨와 새벽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요. 해야지. 유미야. 유미야. 왜? 여기 있던 그거 어디 갔어? 뭐? 그 연주 누나가 준 화장대 어디 갔냐고. 안 예뻐서 버렸어. 이상하다. 유미 씨가 아니 갑자기 잘 쓰던 가구를 버리고는 딱 이렇게 말하고 마는 거예요. 잠깐 앉아봐. 너 요즘 도대체 왜 그래? 성준 씨의 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신 거였죠. 아니 한 번도 이렇게 갑자기 오신 적이 없는데 엄마 무슨 일이야? 가만히 있어봐. 유미야, 유미야, 너 괜찮니? 어디 아픈 데는 없어? 네가 우리 성준이 살려준 거 맞지?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뭐야? 성준 씨는 이날 그동안 유미 씨에게 벌어졌던 충격적인 일들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야? 뭐가 있나 봐. 성준 씨가 처음 가위에 눌리고 슥, 슥
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을 때 사실 유미 씨도 꿈속에서 똑같은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잘못 들은 게 아니군요. 네. 유미 씨 꿈속에서 머리를 산발한 여자가 무언가를 찾는데 미친 듯이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여자가 이리저리 움직일 때마다 옷이 질질 끌어오는 소리가 그 나는 소리구나. 그렇게 그 여자를 보고 있던 그때 잠에서 깼습니다. 놀란 마음에 바로 성준 씨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때 성준 씨가 잠에서 깬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보고 있었구나. 유미가. 자. 그리고 다음 날 성준 씨가 또 가위에 눌려서 자기야. 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던 그날 유미 씨 역시 꿈에서 다시 그 여자와 마주했어요. 그 바닥을 기어다니던 여자가 성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서서히 침대 쪽으로 기어오는 거였어요. 여자는 이제 아예 성준 씨가 목표라는 듯이 침대 위에 성준 씨를 향해서 기어 올라왔어요. 성준 씨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유미 씨는 필사적으로 그 여자를 밀어내다가 잠에서 깼고 아, 그래서 위에서 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점점 성준 씨한테 들러붙으려는 그 여자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욕하고 그랬구나. 네. 유미 씨는 반드시 성준 씨를 지켜야겠다고 다짐하고 성준 씨 베개 밑에 하얀 천에 싼 소금을 넣어둔 거였어요. 소금? 여자는 그 후로도 유미 씨 꿈에 계속 나타났지만 마치 성준 씨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바닥만 미친 듯이 기어다녔죠. 아, 소금 때문에. 하지만 성준 씨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던 그날 유미 씨는 꿈에서 바닥을 기어다니는 그 여자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순식간에 침대로 기어 올라와 성준 씨 몸 위에 올라탔습니다. 이 여자의 눈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듯 희번덕거렸고 입 안에서는 검붉은 액체까지 흘리고 있었죠. 유미 씨는 앞뒤 재지 않고 여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시선을 성준 씨에게서 한시도 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워. 유미 씨는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여자를 더욱 세게 잡아당겼죠. 유미 씨는 온 힘을 다해서 그 여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침대 밑으로 끌어내렸어요. 대박이다. 그리고 단 하나. 절대 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여자가 흡지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스멀스멀 진이 준 그 화장대 거울 속으로 들어갑니다. 버린 거기 있던 애인가 봐. 거기 유미 씨는 그때 알았습니다. 저 화장대에 붙은 거. 이대로 그냥 안 끝나. 한 번 더 시간을 거야. 여자가 사라진 후 다리에 힘이 풀려 풀썩 주저앉았는데 옆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느껴졌어요. 빨간 옷을 입고
투구까지 쓴 웬 옛날 장군이 서 있는 거예요. 뭐지? 그 장군을 본 순간 꿈이 끝났고 편안하게 잘 수 있었죠. 모든 사실을 들은 성준 씨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가위에 눌릴 때 정말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던 거, 그리고 유미 씨가 베개 밑을 만지는 걸 본 후 가위에 눌리지 않았던 거, 새벽에 들렸던 탕탕탕 싸우는 소리. 유미 씨와 어떤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는데 모든 게 완벽하게 들어맞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엄마 뛰어왔잖아요. 엄마는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게 알고 보니 그날 어머니가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서 점집에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무당이 어머니를 보더니 대뜸 아이고 며느리 하나 잘 뒀네. 성격 장난 아니다. 어? 야무지네 아주 야물딱져. 재밌어 죽겠다면서 섬뜩할 정도로 웃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으니까 남자 때문에 간 객기 하나가 서방 찾는다고 아들한테 붙었었어. 그거 사람 잘못 골랐다가 크게 혼났네. 어머니는 그냥 하는 말인가 사기인가 싶어서 국 같은 거 안 해도 되냐고 떠봤더니 며느리가 이미 다 쫓아내고 다 갖다 버렸는데 뭔 굿이야. 그 집 장군신이 잘 보살펴주고 있으니까 그만 가봐. 그리곤 아예 내쫓아버리더래요. 놀란 어머니가 그 길로 성준 씨와 유미 씨에게 달려오신 거였죠. 성준 씨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유미 씨가 꿈속에서 봤던 빨간 갑옷을 입은 장군. 깨우지 마. 성준 씨에게 깨우지 말라고 소리쳤던 목소리. 아, 그 그건 목소리구나. 무당이 말했던 장군신인 것 같았어요. 아마도 객귀를 쫓아내고 있는 유미 씨를 방해하지 말라는 거였겠죠. 2016년 12월의 일입니다. 근데 12월이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날이 있잖아요. 이쁘죠.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가장 괴담이랑 좀 어울리지 않는 날 밤. 크리스마스로 넘어가는 자정 그 즈음이었어요. 아, 이땐 괴담이 없는데. 당시 현지 씨는 무려 7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아이고 힘드네 마음이.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분노와 눈물이 뒤섞인 그치. 대환장 크리스마스 파티 타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니까 이 언니가 김현지 솔로 된 기념으로다가 소개팅 쫙 깔아준다니까? 아니 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7년이야. 어? 내가 걔를 7년이나 만났다고. 야 시끄러워. 됐고 어떻게 할 거야? 집에 갈 거야? 아니면 1박 콜? 콜. 콜? 아, 그래. 오늘 한번 끝까지 달려보자. 마음 먹고 숙소 검색에 나섰는데 웬걸 죄다 만실인 거예요. 없는데? 방 못 잡아. 예. 야야야. 그 시장 골목 쪽에 모텔 하나 있지 않았어? 바로 전화를 걸어봤죠. 여보세요? 아, 혹시 빈방 있나요? 네. 네. 아, 그러면은 저희가 3명인... 에? 여보세요? 빈방이 있다는 얘기만 듣고는 전화가 끊어진 거예요. 성격이 급하시나? 일단 뭐 방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 셋은 신이 나서 근처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먹을 걸 사서 들고 모텔로 향했죠. 저희가 3명이라서 그러는데 침대 2개 있거나 좀 큰 방이 있을까요? 아주머니는 저희를 힐끔힐끔 쳐다보시고는 키를 하나를 들었다가 놨다가 하시더라고요.
마치 망설이는 것처럼요. 그러다가 별다른 이야기 없이 키를 건네주시며 4층 이러시는 거예요. 뭐가 있나? 네. 여기. 원래 좀 무뚝뚝한 성격이신가 보다 싶어서 일단 계산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죠. 저희 방은 405호였거든요. 엘리베이터가 4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리자 어두운 조명 사이로 긴 복도가 보였어요. 조용히 방을 찾아서 걸어 들어가는데 뭐야 그게? 웃는 소리 아니야? 깔깔거리는 여자 웃음소리도 섞여 들리는 것 같고 다른 방 손님들이 떠드는 소린가 보다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친구들 뒤를 따라 다시 걷는데 순간 뒤통수랑 목덜미 쪽에 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럴 땐 괜히 뒤돌아보기가 좀 망설여지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보진 못하고 힐끔힐끔 거리고만 있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나니까 저도 모르게 휙 반사적으로 몸이 돌아간 거예요. 방금 지나온 객실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아, 저 객실 손님이 방 밖으로 나오려다 우리를 보고 잠시 멈칫했나? 생각을 하는 순간 야, 뭐해? 우리 방 저기야. 아, 가자. 저희 객실은 4층 복도 맨 끝쪽 방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시설은 살짝 오래된 느낌의 침대도 하나뿐이었지만 생각보다는 깔끔하고 괜찮았어요. 저희는 곧바로 술과 안주를 꺼내들고 다시 그치. 저희만의 파티를 이어나갔죠. 시간은 금방 새벽 3시를 넘어섰고 날아가나 날아가. 밤을 새워서 놀자던 저희는 쏟아지는 잠에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대충 술자리를 정리한 후 침대에 셋이 타닥타닥 붙어서 잠이 들었죠.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 소리에 잠이 확 깨서 일어나 보니까 제 옆에서 자고 있던 민주가 문을 열고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왜요? 나? 그때 전 갑자기 잠에서 깨기도 했고 술 기운도 돌 때라 큰 생각 없이 야 이민주 문 닫고 나가. 하고는 다시 돌아 누워서 자려고 했죠. 근데 옆에 누워 있어야 할 은하가 없더라고요. 세 명이 다 한 명도 없어? 어디 갔어? 방금 민주도 나갔으니까 그럼 방에 나 혼자 한 건가? 뛰쳐나가. 깜깜하고 낯선 방 안에 혼자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치. 살짝 으스스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보니까 침대 머리맡에 핸드폰 2대가 나란히 있더라고요. 이것들이 지금 나 두고 장난을 치는 건가? 바로 옷을 걸치고 1층으로 내려갔죠. 1층에 도착해보니 야, 카운터 앞에 민주랑 은하가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올 거면 말이라도 하고 가든가. 니네 뭔데? 근데 친구들 상태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제 쪽을 보는 게 아니라 제 어깨 너머를 힐끔거린다고 해야 되나? 다가가 보니 온몸을 벌벌벌벌 떨고 있고 더 이상한 점은 그 친구들 옆으로 아주머니가 나와 계시더라고요. 주인 아줌마. 왜 그래? 뭔 일 있었어? 아줌마 얘네 왜 이러는지 아세요? 아가씨는 괜찮은 거지? 뭐가요? 갑자기 아주머니께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돈 내줄 테니 방 빼. 아 무슨 소리예요? 이 새벽에 저희가 어딜 가요?
얼른 나가. 막무가내로 그냥 나가라고 하시는데 그 와중에 친구들은 덜덜덜덜 떨고만 있고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친구들 짐을 챙겨 밖으로 나왔고 돌려받은 돈으로 친구들을 차례대로 택시에 태워 보냈어요. 전화해. 조심히 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남아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귓가에서 아까 모텔 복도에서 들었던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라서 고개를 휙 돌려서 모텔 쪽을 쳐다봤는데 아무리 저기서 창문을 열고 떠들어도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들린다고 싶은 거예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든 생각이 아, 이게 사람이 아니었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엄습한 공포에 심장이 정말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던 그때 저 멀리 헤드라이트를 켠 채 다가오는 택시가 보였고 저는 그 자리를 도망치듯 서둘러서 택시를 탔죠. 그리고 택시에 탄 순간부터 거짓말처럼 소리도 멈췄어요. 다행이네. 그렇게 전 집에 도착을 했고 긴장이 풀리면서 다시 술 기운이 몰려왔어요. 저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바로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버렸죠. 근데 잠이 들락말락하는 그때 그 소름 끼치는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얼른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미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누가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웃음소리 저 여자 거였구나. 웃다가 제 쪽을 슥 보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더라고요. 모텔에서 쫓아오듯이. 근데 갑자기 깔깔거리며 웃던 여자가 괴로운 듯이 와크와크 막 토하는 것처럼 입에서 뭔가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행동을 막 반복을 하면서 점점 거실에서 제 방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칠까 봐 너무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 여자의 웃다가 울컥거리는 소리는 귓가에서 계속 맴돌고 온몸에선 식은땀이 막 흐르던 그때 어느 순간 제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해요. 좀 줘. 그 말만 하고는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 잠시 후에 실눈을 살며시 떴는데 아까 그 여자가 휘청이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제 얼굴에 대고 구토를 하는데 그 입에서 나온 건 검붉은 핏덩이뿐이었어요. 아니 얘가 진짜 세상을 떠올 줄 모르고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얼른 진짜. 어찌나 엄마가 반갑고 감사하던지 덕분에 현실인지 가위였는지 모를 악몽에서 벗어났습니다. 보니까 아까 집으로 보낸 민주한테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현지야, 나 잠을 못 자겠어. 또 그 여자 볼까 봐 못 잘 것 같아. 여자? 무슨 여자? 아까 모텔에서 그 여자 못 본 거지? 아씨, 왜 나랑 은하만 봤지? 아니, 도대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너네 둘이 왜 그렇게 뛰쳐나갔냐? 그랬더니 제가
거기서 소름이 더 돋았던 건데, 무서웠던 건데, 그 친구들이 봤던 사람도 제가 봤던 것처럼 막 허리를 앞뒤로 꺾으면서 웃다가 막 객실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또 막 컥컥거리고 토하고 막 똑같았어요, 행동이. 그리고 생김새도. 그런 여자를 똑같이 본 거예요. 저희 셋은 그렇게 정체를 알 수 없는 같은 여자를 본 겁니다. 이제야 저는 모텔에서 있었던 일들, 제가 집에 와서 겪은 일들이 모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 상의해야 하는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냥 넘기기엔 저는 모텔이 아니라 집에서도 그 여자를 본 거잖아요. 정말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왜? 왜냐면 남자친구 삼촌이 무속인이셨거든요. 아, 그래서 전화. 우리 운명이야. 잠시 후 다시 연락을 줬는데 그 친구 삼촌이 저보고 친구를 다 데리고 자기를 찾아오라고 하셨대요. 돈도 안 받으시겠다고 하시면서 꼭 오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전 친구들과 함께 전 남친의 삼촌 신당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아무 말 없이 휘파람을 부시고 방울과 부채를 흔드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상에 내려놓으시고는 목이 너무 아파. 목이 쓰려. 독한 것이 대체 뭘 먹은 거야? 저희 셋은 동시에 크게 놀랐어요. 저희가 본 귀신도 계속 풀럭대기만 했고 또 사실 저희 셋도 모텔을 나온 후부터 계속 목부터 명치까지 쓰리고 아팠거든요. 이게 다 그 여자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니들이 지금 뭘 달고 왔는지 알긴 알아? 네? 저희가 뭘 달고 와요? 니네 셋 다 봤다며? 니네가 본 그거 자살기야. 자살기. 저기 있네. 물 마시고 죽었길래 아주 그냥 목이 아파 죽겠어. 정말 저희 셋이 보았던 그 여자는 모텔에서 죽은 누군가의 영혼이었을까요? 대체 그 모텔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에겐 아직도 많은 의문이 남아있는 밤입니다.